저는 4주 동안 아이돌 식단을 따라하며 살을 빼볼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저는 살을 총 7kg를 빼는 챌린지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2주간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를 재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러닝을 시작한 2주 전보다 살이 더 쪄 있었습니다. 챗GPT한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본 결과 제가 식단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살카업이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4주 동안 아이돌 식단과 러닝을 병행하며 총 7kg를 빼는 것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해볼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집에 와서 막 씻었고 오늘부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식단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식단을 하기에 앞서 현재 아이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사과 한 개만 먹고 버티는 아이유 다이어트를 따라해보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집중을 하며 일을 해야 되는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다이어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 신분인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식단은 가수 비 형님의 식단이었습니다. 가수 비님은 아침엔 삶은 달걀 2-3개와 견과류, 커피를 먹고 점심엔 일반식을 먹는데 점심엔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 때문에 일반식을 먹어야만 하는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식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식단에서 출근하기 바쁜 아침만 저녁 식단으로 바꾸어 루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계란 2개부터 삶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1개와 두유, 견과류 1봉, 그리고 아버지가 끓여주신 김치 콩나물국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콩나물국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끓여주시기도 했고 콩나물이랑 김치 다 건강한 음식이라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아 그냥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짜니 집에서 만든 콩나물국이 그렇게나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마라탕이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시나요? 잦은 회식과 음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등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저는 이런 굵직한 한방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평소 우리가 매일 먹는 점심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초 회사인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점심 식사를 5분 만에 마치고 흡연자들은 담배를 핀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게 국룰입니다. 그러나 이런 빠른 식사는 소화불량 등을 야기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레틴이 분비되지 않아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렇게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아 식곤증이 심해지고 식곤증을 이겨내야 하니 달달한 커피나 간식을 먹으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비만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점심에는 무조건 샐러드를 먹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점심에 3가지 메뉴를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코너에서는 항상 샐러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에 무조건 3번째 코너에 가서 식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날은 샐러드와 함께 파스트라미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도 분해하면 곧 샐러드가 되니 남김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저녁에 헬스장에 가서 빡세게 하체와 지옥의 계단 30분을 해서 하체를 아주 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엔 어제와 같은 삶은 달걀 식단으로 간단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사실 이날은 새벽 러닝을 하려고 5시 반쯤 일어났는데 영하 12도라는 역대급 한파 때문에 러닝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출근까지 시간이 남아서 잠을 더 잘까 하다가 전날 흑백 요리사에서 본 음식이 계속 생각나서 선재스님의 나물 비빔밥을 해먹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재스님은 10만원짜리 고추장을 쓰셨지만 저희 집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나물 반찬을 다 꺼내서 순창에다가 쓱싹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비빔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점심까지 배가 불러서 점심엔 양심상 샐러드 하나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다시 배가 고파져서 캐슈넛을 먹으면서 오후 근무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급기야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바로 친구가 생일이라서 아웃백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 5년 만에 가는 아웃백이라 입이 제대로 터져 미친듯이 먹고 후식으로 달달한 홍차랑 케이크도 낭낭하게 조졌습니다. 이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인 권장량 기준이 2000칼로리로 훨씬 웃돌게 먹은 것 같아 양심상 챌린지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첫째 날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제 아웃백 사태로 폭식을 하게 된 게 마음에 걸려 영하 11도의 날씨지만 새벽에 러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영하 11도에 달리기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미친 생각이에요. 얼굴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고 나니 도저히 사람이 뛸 날씨가 아닌 것 같아 평소 뛰는 5km 중 절반이 2.5km만 달리고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웬일인지 평소라면 간식을 잘 사주시지 않는 팀장님이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니까 팀원들에게 두쫑쿠를 돌리셨습니다. 근데 또 공짜로 주는 두쫑쿠는 안 먹을 수가 없으니 두쫑쿠를 이날 처음으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화제의 두쫑쿠를 먹어보니 제 입맛은 그닥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행이 이해가 가는 맛이었습니다. 근데 칼로리가 걱정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맞아? 심지어 이날 샐러드 코너는 양식데이라고 파스타에 피자에 완전 정제 탄수화물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날도 입이 터져서 결국 저녁엔 친구들이랑 치킨에 소주까지 거하기 조지고 다시 챌린지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친구들이랑 밤새 술을 퍼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실수로 택시에 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에 택시 정거장에서 집까지 8km 정도가 되는데 저를 위한 벌로 이 거리를 러닝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 맛있는 것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살이 덜 찔 것 같은 양평해장국을 먹고 해장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에서 사는 고모가 한국으로 오셔서 다같이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칼로리 폭탄인 매생이 떡국을 먹은 것으로 모자라 고모가 기념품으로 사온 엄청나게 단 미제 초콜릿에 결국 또 손이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또 할머니가 주시는 과일까지 먹게 되니 그야말로 당충전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심지어 저녁엔 친구와 쇼핑 약속이 있어서 같이 아울렛에 갔는데 쇼핑을 너무 늦게까지 했는지 근처에 문을 연 밥집이 없어서 호프집에 들어가게 됐고 또다시 술을 도저히 이런 상황이면 진전이 없을 것 같아 포기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때 기회인지 위기인지 갑자기 장염에 걸려버렸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도 또 동생이 군대 전역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이랑 회를 먹으러 갔는데 3일 동안 술과 기름진 것들, 날 것들을 먹고 아가리 다이어트를 너무 외친 탓인지 결국 장염에 시게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럭키비키 마인드로 이게 업보청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금 다이어트에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염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장염 때문에 쫄쫄 굶으니 3일 만에 약 2kg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요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원래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단계부터 조금씩 식단에 변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은 똑같이 제한하되 과일 대신 평소 먹고 싶었던 빵이나 밥을 잡곡으로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로 닭가슴살이나 홍합, 커리, 낫또 등과 같은 더 다양한 단백원으로 대체하고 지방으로는 견과류 대신 아보카도나 카이마, 그릭 요거트 같은 깨끗한 지방들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것은 명란 아보카도 덮밥과 낫또 오차즈케였습니다. 평소에 삶은 계란만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황제 식단이네, 황제 식단.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회사에서 인바디를 재보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바디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확실히 식단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2주 만에 76.7kg에서 74.2kg로 2.5kg의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평가가 받겠던 챗GPT가 제 인바디 결과를 보고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줘서 저는 다이어트에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2주간은 회식이 있는 날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하였고 출근 전 새벽 시간과 주말에는 5km씩 러닝을 하면서 유산소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회사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당류들은 독한 마음을 먹고 아예 끊어버렸고 배가 너무 고프면 방탄커피나 오트밀크를 마시면서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도 점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나 SNS에서 저를 본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점점 살이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살이 빠진 게 가장 많이 느껴질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가 엄청 심했는데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붓기가 빠졌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살이 빠진 것이 더욱 체감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4주간의 다이어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바디를 찍으러 갔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처음 76.7kg에서 72.2kg로 총 4.5kg의 살이 빠졌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60kg대로 살을 빼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한 달간 매일 러닝을 했을 때 살이 빠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식단을 했을 때는 4.5kg나 빠지게 되어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깨달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다이어트를 위해 아이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는지